어제 오후 4시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8살 A모 씨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가 수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2살 B군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 A씨도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얼마 전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름을 부르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고로 12살 도연이는 세상을 떠났고요. 할머니는 사고 가해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급발진이 의심되는데 이걸 가족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연이 아버지가 법 바꾸기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했고요. 6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아버지 이상훈 씨 연결됐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릉 티볼리어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 12살 도연이 아빠입니다. 예. 자, 아버님 힘드신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버님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올리시면서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5만 명 동의 요건이 이제 다 채워졌다고 하는데 청원은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되신 거예요? 청원은 정말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서 동일한 피해자가 나오고 또 동일한 고통과 또 직면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고 또 입증 책임 전환도 이루어져서 보다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민청원 올리게 됐습니다. 네,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리셨다. 일단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여부를 밝히도록 법을 바꿔달라 이렇게 청원을 내신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아버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시에 운전을 하셨던 어머니, 그러니까 도연이 할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지금 도연이 할머니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되신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급발진이라는 걸 밝히는 게 이 사고가 할머니 잘못이 아니다 이걸 밝히는데도 지금 중요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전면에 나서셨는데 근데 아버님도 처음에는 이게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아셨다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사고 당일에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는 이 음성은 안 나오고 1차 사고 지점 영상만 보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고 당일 날에는 도연이 떠나보낸 슬픔과 사고로 정신은 없어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하고 그때는 일반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조사관님께 도연이 목소리도 듣고 싶은 마음의 시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고 6일 뒤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시기를 듣는 순간 그 시기 안에 도연이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다급하게 도연이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을 했고요. 예. 네, 그날부터 사고 동선을 따라서 모든 점포 CCTV를 찾아다녔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점주님들께서도 너무나 큰 사고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영상을 제공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영상이 지워지지 않게 USB로 따로 담아놓은 것도 계셨거든요. 네. 그렇게 수집한 영상만 60개가 넘었고 그 모든 영상 속 정황이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경찰에서 받았던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네. 할머니가 손주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그런 소리는 안 들어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 조사할 때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고 영상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교통사고로 생각할 수뿐이 없었어요. 예. 사고 당일에는. 그리고 아버님이 이 CCTV를 직접 찾아다녔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 그 점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왜 안 왔냐, 왜 네네. 이거 영상 가지러 안 왔냐, 이렇게 왜 이제 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러면은 그때까지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경찰에서 조사는 한 것 같은데 그 해당 점주님들 말로는 두 군데만 경찰에서 와서 CCTV 영상을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점포 중에. 예, 초기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셨던 부분들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에 타이어 자국 같은 것도 직접 사진을 찍어서 제공하고 이러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근데, 초기에 네. 예, 그 급발진 의심 정황으로 이제 타이어 자국 영상도 캡처해서 이제 경찰 조사관님께 제출했었었는데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증거로 남겨야 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셔서 직접 나와서 현장에서 채취하시거나 그러시진 않고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하시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사 초기에 해주지 않으셔서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을 보면 차량이 공중을 지금 뜨듯이 저렇게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그런 장면도 찍혔는데 저것도 아버님이 확보한 영상인가요? 네, 그 주변 CCTV 점포들 주인들 통해서 받은 영상들입니다, 전부 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자, 아버님 이렇게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하시면서 이제 급발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봤을 때 그런 의심이 드셨는지. 왜냐하면 뭐 변호사분들이나 뭐 자동차 전문가분들 만나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이거 급발진이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신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블랙박스 녹음 음향에서 굉장히 크고 이질적인 굉음이 먼저 발생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배기통에서 액체 분출이나 흰 연기, 그다음에 스키드마크 자국이나 어머니가 추돌하지 않기 위해서 2번 이상의 회피 운전 등을 하세요. 아. 사실 다른 급발진 사고에서는 일부만 있지만 도연이 사고에서는 이 모든 급발진 의심 증거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수나 경찰은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과거의 기계식 자동차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만 요즘 차량들은 제가 알기로 ECU나 스페어 회로에 문제가 발생되면 즉 브레이크 등을 담당하는 회로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과수 조사 때 EDR 기록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기록상에서는 가속 페달 변이량은 100%, 즉 풋 악셀을 밟았다고 하고 제동 페달은 작동 여부가 5%돼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보면 2차 사고 5초 속도는 5초 전 속도는 110km의 RPM이 5,900이었고요. 예. 사고 직전 0초에는 116km의 4,800rpm으로 속도가 6km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115km에서 풀 악셀로 5초 동안 밟았다면 사고 직전에는 최소한 140, 150 이상 속도가 나는 게 정상일 텐데 되려 이 EDR 기록에서는 6km뿐이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RPM도 오히려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 관정은 정말 반드시 국가수에서 검증해야만 하고요. 손주를 태우고 1km 가속 페달을 밟고 질주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들을 명확히 했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정황상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급발진 의심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사고 기록 장치에 이제 들어 있었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오히려 더 의심이 생겼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조사 측과는 얘기를 좀 해보셨을까요? 네, 최초 급발진 의심 사고로 접수할 때 이후로는 뭐 직접 답변을 들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접촉을 하신 경우도 없으세요? 네, 제가 최초 신고한 거 이후에는 접촉한 건 없고 대신에 타 방송에서 쌍용자동차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그 관계 담당자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답변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결국은 국가수 결과를 놓고 답변을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데, 아니 그런데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사고 10일째가 되는 날 그 아는 지인 변호사분이 경찰에 직접 확인해 보고서야 어머니가 형사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고 가해자로. 네. 예. 왜냐하면 사망 사건이라 자동으로 입건된다고 하는데 경찰은 사고 10일이 지나도록 사실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그때 형사 입건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예. 너무 당황했고 뭐 상상할 수 없었죠. 이런 형사 입건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네네. 결국은 아들 사망에 대한 의혹과 원인 규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머니 무죄도 같이 밝혀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된 건데, 네. 어머님이 이거 사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사고를 낸 게 아니다, 이걸 밝히려면 이게 급발진 사고다, 이거를 밝히는 게 또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법을 보면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아버님이 이걸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왜- 그래서 네. 지금 전문가들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게 법에 문제가 있다, 이거 제조사가 입증 책임 갖도록 해달라,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5만 명이 동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게 정무위 소관이더라고요.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연락 받은 게 혹시 있으세요? 따로 국민동의청원을 담당하는 의원실에서 전화가 와서 예. 5만 명 동의 완료가 되었고 정무위에서 다음 주부터 논의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했더니 이제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시작이다. 예,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님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국가수가 스포츠웨어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떤 결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어머니 과실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정말 저희 무고한 어머니를 살인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경찰로 국가수 검사 결과가 넘어갔고 또 결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수 결론은 먹통이 됐기에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핸드폰을 보고 지금 정상이니까 먹통이 된 적이 없었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가수 검사 결과와 함께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 제조사에서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기술적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자동차 제조법, 자동차 관리법이나 아니면 조례가 개정이 되든 통해서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가속 제압 장치를 차량에 장착해서 더 이상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이런 방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되고 또 제도화되고 법적으로 개정이 돼서 더 이상 이런 사고로 돈이나 아픔을 겪는 일이 특히나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아버님, 그 도연이 할머니께도 도연이 소식을 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니가 처음 얘기 듣고 나서는 내가 죽어야지 왜 도연이가 하늘나라 가고 내가 살았는지 나도 같이 가야 된다고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고
아직도 네, 신체적으로는 많이 일상생활할 정도로 회복은 되셨지만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실 하루하루가 저희도 힘들지만 어머니 또한 힘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할머니와 도연이를 위해서 아버님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잘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 국회 청원도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법이 개정될 수 있는지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요. 네. 특별히 강릉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아버지입니다. 이상훈 씨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손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할머니의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속도를 높였죠. 다른 차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600m 넘게 달리고 난 뒤 수로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손주의 이름을 부르며 차를 멈추려고 노력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고 손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가만있어. 도연아, 이거 여기 문 열어 저로 나가서 조금 위험해. 잔액이 부족합니다. 카드 충전 후 사용하십시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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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아. 네, 너무 안타까운 영상이었는데요. 어제 차량 운전자와 가족들이 재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순간에 손주를 잃고 동시에 손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된 할머니. 가족들은 급발진 진상규명에 동참하는 탄원서 17,500여 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 이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 라며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번 민사소송의 핵심은 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유족 측은 엔진 굉음과 액체 누수 현상, 긴급 제동장치 미작동 등 차량 결함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 기록 등을 보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그렇지만 할머니와 유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급발진 사고로 인정이 되거나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데요. 이번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숨진 고 이도연 군의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데요.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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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아.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연 군이 숨지고 운전자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굉음과 소음기에서 나온 액체 등이 전형적인 급발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운전자 얘기지만은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이 돌같이 굳어 있다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한꺼번에 다 모여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황. 유가족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조물 책임법상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첨단 기술이 집적된 차량 결함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13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신고된 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 강릉 사고 뒤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연이가 하늘나라 가면서 저희 가족에게 남겨준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해서 또 기술적 대책 마련이 제조사에서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는 증거로 불릴 만큼 사고 기록 장치 EDR의 낮은 신뢰도 역시 문제입니다. 자동차 두뇌에 해당하는 엔진 제어 장치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등의 이상으로 잘못된 정보가 사고 기록 장치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보고서를 보면 5초만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65%에 불과합니다. ECM이 연산을 잘못하거나 오류가 나가지고 밟았다라고 해버리면 EDR은 밟은 걸로 기록을 해버린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결함이나 고장 등에 대비해 엔진 제어 장치를 여러 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을 찍는 페달 블랙박스도 장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운전자 60대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면서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제동 계열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운행 중에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엔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와 이렇게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할머니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사고가 난 게 지난해 12월 6일 그리고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운전한 할머니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무혐의 결정을 내렸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고 자체를 본다면 작년 12월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보통과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급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고로 결국 손자가 사망했는데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제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의견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사실 그 와중에 국가수 감정 결과도 경찰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 국가수 감정 결과에 따른다면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사실 그 말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국가수의 그런 감정 결과에 대해서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네, 사실 이와 같은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그 사고 당시에 엔진을 구동한다든가 그런 걸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고 났을 때 검사 기록지로 가지고 차량에 결함이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한 것인데 사실 이와 같은 국가수 감정 결과가 있겠지만 또 블랙박스 영상이나 또 직접 운전자의 진술 또 사고의 비정상적인 주행 행태 또 다른 민사소송에서의 감정 결과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수 감정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능가할 정도의 절대적인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배제하고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한 것입니다. 예, 이례적인 판단이다.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네. 여기서 핵심이 이제 국가수가 있고 사설 전문기관이 또 감정한 게 있는데 네. 기여 변경 여부를 두고 국가수와 사설 감정기관의 감정이 달라서 네네네. 이 부분을 두고도 이제 경찰이 주목을 한 것 같은데 설명을 네.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사실 기여 변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것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 국가수 감정 결과에서는 처음에 모닝 차량과 충돌했을 때 그때 기여 변동이 있었다. 진행 기여에서 중립 기여로 변동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민사소송에서의 감정 기관 결과에 따른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음양적인 감정이 이루어졌었는데 기여를 변동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음양적인 감정 결과라는 게 네. 국가수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판단하기로는 처음에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그 모닝 차량을 충돌을 했을 때 네. 여기서 기여 변경이 있었다고 국가수는 판단을 판단했다. 했고 네. 그런데 다른 데서 진행했던 감정에서는 네. 음양적인 감정 그러니까 기여를 변경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지 않았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엇갈린 네네네. 거죠. 이와 같이 실제 운전했을 때 기여 변동에 대해서 뭐 영상으로 확인됐다면 다행이겠지만 영상은 아니지만 소리로라도 예.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기여 변동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가수 감정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빙성 문제로까지 접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음양적인 거라는 거는 이제 할머니께서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라고 네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쪽에다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장입니다. 예. 그 검사 결과지 국가수 검사 결과지보다는 할머니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또 하나 새롭게 전해진 거는 이번 블랙박스 영상의 음향 분석 감정에서 세상을 떠난 도현군의 마지막 음성이 또 확인되기도 했다면서요. 네네네. 이 음성 감정 결과에서 사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블랙박스 영상 음성에서 들리던 부분을 좀 더 넘어서서 이 도현이의 음성이 좀 더 세밀하게 나타났었는데 1차 모닝 차량과 충격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부딪히겠다라고 상당히 차분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차 가다가 부딪히겠네라는 네네네. 그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네, 조심하라는 네, 뜻의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차는 정상적인 차량으로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할머니와 손주와의 일상적인 대화일 수 네네네. 있죠. 운전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할머니가 이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라고 할 때 또 도현이도 많이 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고 하면서 상당히 무서워하는 그런 음성도 같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 네. 도현이의 음성이 증거로서의 어떤 영향도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운전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이 도현이의 음성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예. 그 당시에 운전 상태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까지도 이번 사건이 차량 결함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군요. 경찰이 이번처럼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걸 두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뭐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거의 처음인가요? 네, 보통 제가 소송을 진행하다가도 이런 경찰 사건 기록을 보는데 예. 보통 국가수 결과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나오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 결국은 운전자 잘못이냐 차량 결함이냐 이 둘 중에서 차량 결함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1차 판단하는 경찰에서는 대부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국가수 결과가 나왔지만 이 부분을 배제하고 뭐 어떤 영상이나 음성, 타기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에겐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 송치, 불송치 결정한 것입니다. 예,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번 결정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본다면 이와 같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판단합니다. 예. 기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선례가 있다면 그 선례에 따르고 기존에 해왔던 관행이 있다면 관행을 따릅니다. 지금까지 관행 같으면 국가수에서 어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계적으로 따라가다시피 가왔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이러한 검사 결과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나 음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전향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가수 감정 결과에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는 유족이 사실 먼저였습니다. 지난 8월에 국가수의 네. 감정 결과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고 하죠. EDR의 감정 결과가 나왔었는데 유족께서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네, 사실 이 EDR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차량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 EDR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 전제 조건이 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네. 이 EDR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에서는 이 EDR에 대해서 먼저 충격 지점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 처음에 모닝 차량,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화단, 예. 그리고 전봇대, 마지막으로 통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예. 그러면 국가수에서는 이러한 EDR 기준점을 어디로 잡았느냐. 처음에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타기관 감정 결과에서는 EDR에 대해서 재감정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기준을 어디 잡았냐. 예. 최종적으로 부딪힌 벽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또 뭐가 문제되느냐. 예. 사실 기준이 어디 잡히냐에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 차량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때 100km가 넘었는데 예. 사실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 그때부터 계속 가속이 되었다. 그러면 100km가 아니라 그 속도가 훌쩍 뛰어넘거든요. 예. 근데 영상에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국가수에서 EDR 분석 결과에서 기준점을 잡은 중앙분리대 화단 이것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재감정한 국가수 EDR 감정 결과가 맞다. 그러면 사실 뭐가 맞냐 안 맞냐 이것도 문제 되겠지만 예. 이와 같이 감정 결과 EDR에 대한 판단조차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무조건 차량에게는 결함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가족께서 지난달에 법원에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네, 감정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이 다치든 어떤 차량이 파손되든 여기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없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 또 이걸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변호사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3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량 어떤 하자에 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 같은 감정을 받더라도 이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사설기관에 찾아서 감정을 요청하면 그 입맛 따라 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법원 감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력을 떠나가지고 신뢰는 할 수 있다라고 예. 해서 이 법원 감정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도 예. 마찬가지긴 마찬가지고 다만 신뢰는 할 수 있지만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 이건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감정 결과도 이와 같이 배치되는 부분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의 경찰 판단이 차량 제조사의 결함을 지적한 거라고는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경찰의 어떤 그 불송치 결정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네, 사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예. 이게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하고는 또 재판이 다르다 보니까 예. 이번 형사 사건 그러니까 재판도 아니죠. 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과실을 사실 인정한 것도 아니고 차량 결함까지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예. 한 단계 정도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와 같이 무죄 판단도 아니고 불기소 결정도 아니고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은 그 전전 단계이기 때문에 예. 민사소송할 때는 좀 유리한 자료로 활용이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민사재판 법 개정 상황 지금 도연이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할머니의 그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한은 할머니의 무혐의는 그냥 이대로 종결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통 단계가 불송치, 송치, 불송치, 그다음에 기소, 불기소, 그다음에 기소되고 난 뒤에 유무죄 판단하는데 예. 지금과 같이 불송치되고 난 뒤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완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걸로 더 이상 이 형사적인 부분은 종결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하냐, 도연이는 없는데 라는 할머니의 눈물이 참 가슴에 맺힙니다. 저희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유족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힘겨운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한 재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2022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승용차가 지하 통로로 추락하기 직전 모습입니다. 시속 110km 이상으로 달리면서도 왼쪽 제동등이 켜진 듯 밝게 보입니다. 유족 측은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제조사 측은 햇빛에 반사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동등이 켜진 다른 영상에서도 양측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유족 측은 1차 추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고 내세웠지만 제조사 측은 충돌 관성으로 페달이 움직여 불이 들어왔다고 맞섰습니다. 유로 NCAP 테스트 중에 그 차대차 부딪히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만든 시험인데 70km로 그걸 부딪힙니다. 그래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사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할머니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최근 검찰이 민사소송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하도록 재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또 저희를 2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미 경찰에서 10개월 동안 정말 수많은 고심 끝에 결론낸 사항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연이법도 표류 중입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펴는 등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첫 관문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현 시험이 사고 장소인 강릉시 화살로에서 내일 진행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이뤄지는 첫 재현 시험인데요.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험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타당한지 따져보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운전자와 제조사 측 주장의 논리가 강화되거나 약화하고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 협조로 이뤄지는 이번 실험에서는 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이뤄집니다.